네, 지금은 이재용 사주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재용이가 이게 갑자일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저기 방위도상 주요 회상에서는 이게 갑자 오행을 지배하는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이재용이 갑자 그 일주로서 이재용의 그 갑진년 운세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경제 상황도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에게는 우리나라 총 생산의 25% 내지 3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그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입혀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장사가 잘 되면 우리나라 그 경제도 좀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삼성 이재용의 사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갑진년 이재용이 한 해 운세가 어떠냐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갑진년 그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냐 이걸 유추하려고 해가지고 이 사주를 올립니다. 이재용이는 지금 68년 6월 23일 유실학이라 가지고선 이게 거의 이건 정확히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무신, 무호, 갑자, 계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보통 이제 12운세 12신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제가 잘 안 해가지고 오늘은 특징 있는 신사를만 좀 뽑아봤어요. 장성 장군이 있고 이게 이제 자오충이 있어가지고 재원살이 있고 이 사주 특히 딴 사람보다 보면 일제 오규 관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제는 천간기신이 있다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높아진다. 자, 이런 식의 해석하는 건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이 56세를 해가지고선 지금 어디에면 이렇게 55세부터 갑자대운에 이게 걸쳐 있어요. 갑자대운에 갑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봐가지고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사주 네 기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대운행이 어디에 걸쳐 있느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세운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는 거예요. 이 대운행은 그 사람의 고유의 인생의 큰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 5년 단위, 이렇게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잘리는 대운 중에서 세운이 어디에 걸쳐 있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만민이 공통적으로 오는 세운을 접목시키는데 기본 큰 틀은 대운에서 형성돼서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이 이렇게 대운생이면 이렇게 간모운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안에 비견운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이렇게 작년, 그러니까 작년, 대운상으로는 55세 작년, 그러니까 계면년이 되죠. 계면년 이때서부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민년부터 저기 하는데 결정적으로 계면년이 상당히 이렇게 오래죠. 올해 계면년이 이게 갑자 오행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합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올해 계면년에 이게 삼성전자가 뭐 재고도 많고 장사를 좀 못했어요. 그거는 계면년 운세로 나타나고 이재용 사주에서는 이 갑자의 간목에 비견 대운이 와가지고선 그 운이 끼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사주에는 큰 원칙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보통 관성, 인수, 비곡, 식상, 그 다음 재성 이렇게 얘기해요. 관성 그야말로 명예, 승진, 당선 이거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수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문서라 그래. 문서. 뭐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내가 승진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문서고 그 목적 여기서 이제 비겁은 또 뭐가 되냐면은 비겁은 그게 이렇게 자기 길을 이렇게 강성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재물을 뺏는다 그래요. 비견 겁재는 재물을 뺏는다. 또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게 식상, 그 비견 다음에 식상은 뭐냐면 그 생재 기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 재물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떠한 횡재권보다는 자기가 꾸준히 일해서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직장 생활을 그냥 알맞게 그냥 뭐 승진이나 이런 거 없이 알맞게 꾸준하게 일하면서 수익을 누리는 그런 식의 운을 식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재성은 그야말로 재물을 말합니다. 이 재물 종류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급여소득도 있고 부동산 해가지고 버는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횡재 있고 증여받고
받고 하는 그런 식의 의미 다 재성에 포함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오행은 어떻게 하냐면은 관성, 인수, 비겁, 식상, 재성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만 돕니다. 이렇게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분명히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장사 재물로 해가지고 장사나 뭐 해가지고 재물을 얻게 되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항상 이 금성 관성으로 끼웃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그거는 사지 원칙입니다. 이게 사람들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재물을 많이 얻으면은 항상 자기의 명예나 뭐 당선이나 뭐 이렇게 어깨 심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용 사주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오행 구성을 이렇게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용신 시신을 잡으려고 그러면 신강 신약을 보고 지장간에 뭐가 있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일간 간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수 목 화토 이렇게 해가지고 관성 인수 비겁 식상 재성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 금성이 이 사람이 여기 2개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여기 2개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여기 자기 거 자체 하나 있고 화성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이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주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요 전반적인 것이 이게 요것이 편제이자 요거는 상관이고 요거는 이제 관성이 편관이기 때문에 이 지지 기반이 이 간목할 때는 이게 길을 다 뺏고 그거는 기운밖에 없어가지고 이 사주는 신약합니다. 신약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신약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얼주가 이게 상관이자 이게 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관이 직접 주관된 거 없이 상관 속에 포함된 이 토성 기운이 직접 저기에 이게 천간에 투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선 뭐냐면 이렇게 상관성 편제격이라 그럽니다. 상관성 편제격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가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이 개수 정인이 이 사람한테 용신이 돼버려요.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관 상관성 편제격 용 정인 사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가 또 뭐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지제는 좌오유 해가지고 도와 3패가 있어요. 이런 사주는 콩콩 사주라 그래요. 콩콩 사주. 이 콩콩 사주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똑딱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장군이 있어가지고 매몰차게 그 일을 끝장내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의립하다 어떤 일을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인연에 이렇게 엮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은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을 딱 끝나면은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은근히 은덕을 바라든가 내가 해줬을까 바란다가 이런 걸 바라면 안 돼요. 이재용 사주 이 자체에는 요거 똑같은 게 민경욱이도 그런 식의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대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끝장 보려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그걸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네가 뭐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딱 쳐주고 딱 끝나는 그런 식의 성격이라 그래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게 합의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지합이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자기 속성을 싹 감기고서 사람을 잘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숨기면서 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요것이 있는 것이 이렇게 윤석열이도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게합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욱하는기가 있고 상당히 곤몰수수가 좋습니다. 이게 처세를 잘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사주가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좌오충이 있어가지고선 이거는 좌오충이 있으면은 상당히 질서 없는 일, 그냥 되게 귀찮고 질서 없는 일 자꾸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파가 있고 요거는 좌오충이 돼가지고 여기 재원살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오충이 있으면 오기 관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관제시 얽히게 돼 있어요. 관제 구설시 얽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좌우충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자유파되고 그래가지고 가족하고 떨어지고 이혼수가 있고 이제 그런 식의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반적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요 사실들은 네이버 블로그 천민명리 하나님 1914년도 6월달 그러면 이재용 사주를 아주 정확히 써 올린 게 있어요. 그거 가서 보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이재용 사주 전반적인 얘기했지만 그럼 갑진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이
네 기둥이 있는 거에 이제 갑진, 세운이 대략 쳐요. 이 세운 천간은 천간을 치고 지지는 지지를 칩니다. 그러면은 일단 천간을 치는 거 보면은 이게 비견으로 와 있어요. 비견으로 와 있는 걸 뭐냐면은 자기가 신약한 사제가 든든한 어떤 기반이나 동록자나 친구나 어떤 동업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든든한 자기가 같은 세력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해석해요. 이 신약한 사주에는. 일단은 갑진적이라는 게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비견 이 자체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재물을 같이 이루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한 사주의 그 갑목이나 겁재가 이게 을목해가지고 이제 겁재나 이렇게 비견이 오면은 자기 기가 이게 당당해져요. 당당해지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누구 같이 이러게 되면 결국에 나는 재물을 나눠야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가지고 천간은 그런 식의 형성이 됐고 지지는 이거는 신자진 돼가지고 자진 합수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도 이게 갑목에서 이 진토는 누구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도모해가지고 동업해가지고선 그 재물을 같이 나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진토 속에는 자진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 같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문서로 해가지고 큰 일을 도모해요. 그러니까 재물상에. 그래가지고 큰 일을 도모해가지고 크게 이제 사업을 같이 하는 형성으로 가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자진 합수되고 유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약간 인수는 반드시 그 식상하고 재성하고는 그러니까 서로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운이 왔을 때는 뭐냐면 재물이 마른다. 그러니까 장사 재물이 꼬로록 이렇게 좀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누구하고 같이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데 점차 자진합시되고 점차 까다롭게 다가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우는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이재용과 같은 갑자 일주를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갑진년 되면은 누구하고 같이 어떤 일을 크게 도모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일이 오는데 점차 까다롭게 이렇게 까다롭게 조금 이렇게 다가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삼성의 갑진년 운세가 그렇다 했지만 우리나라 운세도 조금 계면년보다는 좀 많이 낮아요. 실상은 계면년이 이 갑자 일주의 사람들은 위에는 이제 인수를 잡고 밑에는 자묘상인데가 되게 잡아놓고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문서로 잡아놓고 밑에서 까다롭게 한다 그래가지고서 갑자 일주의 사람들의 계면년 올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년만큼은 이 이재용 사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전반적으로 좀 나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마가 껴서 다가오는 그런 식의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